이어지는 소식은 우리 지역에 펼쳐지고 있는 풍성한 공연 현장을 만나보는 문화플러스 시간입니다. 어떤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공연 소식, 전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충청대학교 실용음악과 최동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공연 소식을 만나게 될까요? 네, 오늘이 2019년의 마지막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덧 마지막이 되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2019년에 전해드린 문화플러스 소식 중에 어떤 소식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아마추어 그 음악인들이 꾸미는 무대가 참 기억에 남는데요. 네. 전공을 한 건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 무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실제로 막 기량을 발휘했던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지역의 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우리 문화플러스 시간에 뭐 영화나 드라마 OST 또 뭐 팝의 명곡들 이런 거 이제 국악이나 혹은 오케스트라로 만나봤잖아요. 참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이런 내용을 좀 전해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2019년의 마지막 문화플러스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어떤 소식을 전해드릴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뭔가 뜻깊고 좀 행복하고 기쁜 소식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신명나는 사물놀이 판을 딱 보실 수 있는 공연인데요. 애군이 있다면 날려버리고 또 기쁨과 복을 축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의 준비 현장을 화면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느덧 2019년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1년간 열심히 달려온 그대에게 기운을 북돋워줄 무언가가 필요한 법이죠. 그래서 놀이마당 울림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울림입니다. 울림이 작년에 또 김장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 또 사물놀이 촬영을 하게 됐네요. 저희는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공연과 또 상주 페스티벌 이런 페스티벌에 참가를 하고요. 또 증평이나 진천에서 또 공연 활동을 쭉 이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퍼포먼스 공연은 전국으로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12월 그 송년 공연이거든요. 저번에 2019년 정기 공연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사물놀이, 풍물을 가지고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의기투합이 돼서 이번에 이제 그 사물놀이를 가지고 정기 공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세상에나 시간이 이렇게나 빠릅니다.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될 때 만났던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말이죠. 때가 때이니만큼 이들의 1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2019년은 다시 시작하는 한 해? 그 사물놀이로 그 시작을 저희들이 다 했지만은 악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국악기가 아닌 악기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저희는 뭐 아프리카 타악서부터 해가지고 브라질 타악, 그다음에 풍물, 사물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울림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우리가 정리 한번 해주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해서 준비를 한 공연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마치 주마등처럼 수많은 일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그렇다면 이를 잘 끝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울림은 이를 우리 음악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물놀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분위기가 죽어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저희가 한번 다시 좀 일으켜보고 다시 한번 좀 저희 나름대로 재해석도 해보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다시 이제 국악의 사물놀이에 좀 우수성을 알리고 싶어서 이번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비나리, 삼도 설장곡 가라, 그 다음에 삼도 사물놀이, 그 다음에 사물판꽃, 번화놀이까지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 프로그램은 사물놀이의 가장 기본적이고 오리지널적인 프로그램들이에요.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들의 울림을 전해받을 준비가 되셨는지요?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문화플러스의 공연 미리 보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연주적인 면, 음악성이 굉장히 좀 뚜렷한 그 형태의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연주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되는데 개개인 연주자들의 그 세세한 그 실력, 그 다음에 호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좀 연주가 되는 편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관객들이 같이 보시면서 그걸 같이 이렇게 호흡해 주시고 예, 뭐 이렇게 오그라들었다가도 있을 때고 갑자기 막 크게 예,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런 호흡들을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좀 즐겁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미리 보기의 일부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그 울림이 공연장을 찾는 발걸음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단원들이 2019년의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송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 또 울림을 후원해 주셨던 여러분과 관객분들에게 의미 있는 공연을 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도 많은 준비를 했지만 오셔서 있는 그대로 좀 봐주시고 많은 격려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울림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사물놀이 공연이 청주에서 완판 공연이 되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 공연장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울림의 호흡, 울림의 힘, 그리고 울림의 신명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러오세요! 2019년이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든 나쁜 것은 털어내고 좋은 것은 더 크게 기억될 그런 울림을 전합니다. 바로 내일 오후 4시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놀이마당 울림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전해지는 어떤 흥겨움, 네. 또 기운, 뭐 이런 게 정말 엄청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국악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역시 이 사물놀이 그 북소리, 네. 징소리 이런 것에 힘을 좀 얻을 때 내년에는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악기의 소리는 물론이고 무언가 돌아가는 상모도 그렇고 주고받는 번화까지 눈 또한 즐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연말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기운이 솟아오르니까요. 교수님께서도 신명나는 사물놀이라고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사물놀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셔도 또 잘 그 녹아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자, 오늘은 좀 사물놀이에 대해서 일단 네. 먼저 플러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물놀이라고 하면 딱 떠올리실 4가지 악기가 있으실 텐데요. 꽹과리, 징, 장구, 북 이렇게 4가지 악기가 떠올리실 텐데요. 이 4가지 악기를 함께 합주를 하고 합을 맞추는 것이 사물놀이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요 4가지 악기는 아니었고요. 원래는 불교에서 의식에 사용되던 악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태평소, 징, 북 그리고 목탁이 이에 해당됐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한번 변화를 해서 건립회들이 연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 번 더 악기 구성이 변화된 게 지금의 징, 꽹과리, 장구, 북 이렇게 구성이 된 거고요. 본래 우리 타악기들 그리고 농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풍물이라고 네. 하면 농번기에 많이 그 음악들을 연주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물놀이는 바로 농악을 무대에 맞게끔 새롭게 구성을 해서 무대 악기 연주 자체를 무대 형태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양한 장단을 연주해서 긴장과 이완을 계속 주는데요. 관객들과 함께 더 몰아가기도 하고 다시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리듬을 통해서 음악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대중화가 된 게 1978년에 최초로 사물놀이라는 이름으로 연주단체가 무대에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정말 사물놀이가 대중화됐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생각해보면요. 초등학교 학예 발표회 때도 항상 이 사물놀이는 등장을 했었고 맞습니다. 어디 뭐 축제다 하면 절대 빠지지 않잖아요. 멀리서도 사물놀이 소리가 들리면 어디서 행사하나 본데? 이런 얘기가 그렇죠. 저절로 맞아, 맞아.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보면서 신기했던 게 와, 아니 이렇게 4가지 악기만으로도 저렇게 크고 풍성한 소리를 낼 수 있나?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아니, 깊은 생각을 하셨었군요. 네, 제가 사물놀이 예전에 꽹과리 좀 쳐보고 싶었거든요. 여기 어떻게 가능한지 4가지 악기로 이런 앙상블, 하모니 네. 어떻게 만드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역시 꽹과리를 쳐보고 싶으셨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좋으네요. 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지휘자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같이 템포가 정확하게 잘 맞고 같이 빨라지고 같이 느려지고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 해보셨을 수 맞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기의 역할들을 모르셨던 부분을 좀 팁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요 사물놀이 안에서도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네 악기가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연주를 시작할 때 다른 악기들한테 신호도 주고요. 그 템포도 만들어가는 악기가 바로 꽹과리라는 악기이고요. 그래서 꽹과리가 연주 중 장단이 바뀌게 될 때도 악기를 들어서 신호를 주는 역할도 꽹과리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속 다양하게 흐르고 있는 이 화려한 장단들, 이 장단을 만들어가는 악기가 바로 장구인데요. 리듬 장단이 국악에 정말 다양하게 막 박자도 섞이면서 연결이 되는데 그 장단들을 만들어가는 바로 주요 악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과 북, 그리고 꽹과리, 이 신호 속에서 진과 북은 바로 장구의 장단, 그리고 꽹과리의 이 리듬들 속에 다이나믹도 만들어가고요. 중간중간에 리듬을 같이 넣어서 더 배가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악기 한 가지도 빠지면 이루어지지 않는 이 기승전결을 네 가지 악기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한 악기도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역할들을 각자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렇게 악기마다 다 역할이 있구나, 그리고 하모니를 이루는데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렇게 사물놀이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궁금한 게 더 많아지고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이번 공연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마치 저희가 클래식이라고 하면 서양 음악의 진수를 만나보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번 공연에서는 우리의 소리, 그리고 사물놀이의 진수를 만나보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연의 막을 여는 작품이 바로 찾아주신 관객들에게 축원과 덕담을 듬뿍 들려줄 작품 비나리입니다. 또한 화려한 장구의 연주를 들으실 수 있는 삼도 설장고 가락, 그리고 삼도 지역의 대표 풍물국 가락을 모은 삼도 사물놀이, 신명나게 한번 놀아보는 사물판,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상모 돌리기도 함께 보실 수 있는 사물판굿, 그리고 남도 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는 한편의 시가 가사가 된 작품 육자배기까지 비롯해서 정말 한자리에서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나 하는 진수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사물놀이 어디까지 경험해봤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이번 공연을 찾아주시면 내가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오리지널 작품들을 만나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소화해낼 분들이 바로 울림이라는 거잖아요. 야, 울림의 멤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물놀이 들 때는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들으시면 그러면 이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고 뭔가 맞습니다. 안 좋았던 기운들을 툭툭 털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힘을 좀 더 팍팍 울림 네. 여러분들께 실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공연 하나를 딱 준비하는 과정을 보시면 기획도 해야 되고요. 누군가 연출도 해야 되고요. 또 무대에서 서기까지 연습들도 해야 되고요. 연주자들이 작품을 선보일 때까지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정말 길고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지역에서 이 놀이마당 울림은 1987년에 창단이 된 꽤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단체입니다. 맨 처음 사물놀이를 이들이 시작했을 때가요. 단원들의 나이가 파릇파릇한 20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무대를 서고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들이 어느덧 50년대 중년이 돼서 다시 초창기의 사물놀이를 선보이게 되는 뜻깊은 무대입니다. 팀명인 울림처럼 이들의 소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감정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때로는 기쁨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슬픔, 어떤 때는 그리움도 들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들이 정말 많이 연구하고 앞으로도 10년, 20년 함께 하기를 문화플러스에서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쯤에서 놀이마당 울림의 공연 언제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마지막 정기 연주회라고 하고요. 내일 오후 4시에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내년에 무언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공연장에 울림의 소리가 네. 사물놀이로 울려 퍼진다. 정말 들썩들썩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4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연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 전시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립청주박물관에서는 매년 마주보기라는 이름의 사진 공모전을 진행해 왔는데요. 올해로 그 공모전이 10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박물관의 1년을 담아냈을까요? 이 공모전은 이제 관람객들이 직접 찍어주신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마련된 전시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저희가 박물관에서 봄문화 축제도 하고 있고 가을 음악회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이렇게 마련돼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숨겨진 명소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국립청주박물관과 함께한 1년의 추억. 그것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로 총 149점이 이번 공모전에 참가했습니다. 그중에 24점이 당선됐는데요. 영예의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작품의 제목은 대작을 꿈꾸며입니다. 어린이 박물관의 금속 이야기 코너에서 전시품을 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체험이 있거든요. 네, 이 사진은 그곳에서 찍은 건데요. 비율과 구도가 좀 잘 맞아서 일단 심리성에서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이 사진을 보시고 어린이 박물관에 가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이제 박물관의 인생샷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있자면 여러분의 1년 또한 아련하게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요? 10회 마주보기 사진 공모전 당선작들은 국립청주박물관의 상설 전시실과 고려조선문화실 쉼터 통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마주보기 사진 공모전. 어느새 10회째를 맞이했군요. 사실 작가가 아닌 우리와 같은 소소한 시민들의 일상을 이렇게 사진으로 마주보기로 담아낸 작품을 보니까 더 가서 보고 싶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상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번 공모전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년 하반기에 11회 공모전 접수를 또 받는다고 하니까 그때 꼭 한번 또 도전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도전해 보고 싶은 욕심이 막 드는데요. 네. 그리고 국립청주박물관의 건물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가 고 김수근 선생님의 현대의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계절 언제 가도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는 곳인데요. 자주 들르시고 또 함께 들르시면서 사진 공모전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올해 문화플러스 금요일 이 시간에 하는 게 또 마지막 순서였네요. 그러네요. 네, 네. 뭐 또 내년 한번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충청대학교 실용음악과 최동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현 네.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말과 휴일은 올해의 마지막 주말과 휴일이 되는데요. 네. 어떤 공연 전시 소식들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한 라면 한 봉지가 곧 티켓이 되는 공연입니다. 사랑의 라면 한 봉지 콘서트가 오늘 저녁 7시 충주문화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문화플러스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었죠. 진천 군립 생거파나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초대전, 류연복 작가가 걸어온 그 길을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2019 연말연시 선물 초대전이 갤러리 청주에서 진행 중입니다. 연말연시 함께 하고픈 이와 함께 문화나들이 해보셔도 좋겠네요. 이어서 월요일 예고입니다. 한상의 겨울랜드가 제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의 현장 화면으로 담아봅니다. 구수한 비지와 청국장, 무청으로 만드는 이북의 요리, 그 맛을 월요일에 강원에서 전해드립니다.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이슈 톡톡에서는 2019 충북 판결 6선을 주제로 오원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을 시작으로 주말에 이제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술 약속 모임인데요. 근데 뭐 이런 모임은 너무나 반갑긴 한데 우리의 위와 간 이런 것이 잘 버텨줄지 또 걱정이 되기도 해요. 네, 여러분 뭐 아무래도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방이 섞여 있는 음식을 드시고 바로 눕게 되거나 주무시게 되면은 몸에 무리가 가서 좋지 않다고 하고요. 네. 역류성 식도염을 좀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음주 후에 커피를 마시거나 사우나를 하는 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자제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많이 드시고 바로 주무시거나 눕는 건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과한 건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더 행복한 소식,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